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목요일 영장실질 심사를 실시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오늘의 뉴스탑 10 1위를 뽑았습니다. 네, 오늘의 1위와 2위 소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결국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자, 이유종 기자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3가지 혐의 가운데 결정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혐의 어떤 부분입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협박을 해서 그리고 그 대기업들에게 774억 원의 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한 13가지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또 그 최순실 씨 그리고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구속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네. 일단은 13가지 혐의 가운데 이 특검에서 내놓았던 결과를 상당 부분 지금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다른 것보다 이제 아까 설명이 나온 부분들 중에서 금품 수수란 부분, 권한을 남용해서 금품을 수수하도록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 적용을 할 때 쓰는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적시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썼던 말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또 말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서 구속한 부분과 형평성을 맞춘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혐의인 뇌물죄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고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의 어떤 법정형이 높은 게 뇌물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가법상 10년 이상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유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영장 청구가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뉴스탑10이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소위 헌재에서는 정치적 타사를 했다면 검찰에서는 정치적 주관 참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과정에서 형평성, 정당성, 일관성, 공평성 이런 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의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패족을 넘어서 멸족을 우리는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장이 기각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너무 억울하신데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것도 불법인 거는 아시잖아요. 증거인멸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흉악범이라든가 도주의 위험 그런 거 없으면 절대 영장을 그렇게 그건 사유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동 자택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족으로서 그런 데 가서 그분들 한 분이라도 가셔서 막 그 태극기라도 흔들면서 막 위로해드리고 싶어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분들 조금이라도 대변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여기서나마 응원을 하는 거죠. 티마 씨하고는 혹시 오늘 이 구속영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이 박지만 씨와 이지 회장과 이제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으니 자제하고 연락을 먼저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불편한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네. 그 이전에 예고편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났을 그렇죠. 때였는데요.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이 박지만 씨에 대해서 어떤 미행을 사주했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과의 관계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는데 네. 오히려 이 비선 실세라고 알려진 이 최순실 씨와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는 오히려 좀 더 멀어져서 여전히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설 때의 표정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검찰의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글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박전택 전 대통령 개인만 놓고 봤었을 때는 예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날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비교적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실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표정도 많이 풀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무엇보다 또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변호인 분들이 얼마만큼이나 박 전 대통령에게 직언으로 네. 지금 사안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을지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어서 아마도 박 전 대통령 개인은 좀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자, 그런데 이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대통령은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하면 일단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 한 번 더 판사가 이 사안으로 통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가 1997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1995년에 그 기업에게 그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 사항이 안 됐고요.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그 구속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다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처음으로 그 통과가 하게 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보면요. 이 소환 조사 이후 검찰 조사를 받고 지금 6일 만에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물론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유일한 대통령이긴 한데 이 6일이라는 시간이 글쎄요. 이 적절한 시기가 맞나요? 6일 정도. 적절과 부적절을 판단하기보다는요.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약간의 그 자신감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구속시키는 데까지 조사한 이후에 구속하는데 보통 보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동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한 이후에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아니면 구속 안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 옳으냐, 상당히 이제 고심을 했던 흔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조사한 지 6일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구속을 시켜야 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를 한 검찰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네.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구속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일단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인이 입회하에서 그 같이 서류를 검토하고 네. 판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답변을 하고 또 이 사람을 피의자를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은 일정한 장소에 가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영장이 떨어지는 것은 다음날 새벽이기 때문에 그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신문을 포기하게 되면 이 검찰 제출 서류를 검토해서 구속이 그냥 곧장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신문을 포기하게 되면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일단 그걸 제출한 그 피의자 자신이 나는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서만 대충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신문을 포기한다라고 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혐의에 반박을 하고 이것을 뒤엎을 만한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자, 이 증거에 검찰이 냈는데 나도 이런 증거도 있습니다라는 게 나와줘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 거기에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를 낸 것은 거의 없다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네. 사실 자신이 없을 때 포기하는 게 맞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뉴스 전문가 네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과연 이 영장 실질 심사 후에 자, 구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먼저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 이전에 영장 실질 심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사실을 반박할 만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거기서 나오고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이런 시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구자홍 차장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 그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단을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 운영을 비정상의 일상화가 됐다라는 이 국민적 판단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사인이 된 만큼 뭐 영장 실질 심사라는 어떻게 보면 이 피의자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본인이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라면 검찰의 조사에서는 미진한 부분을 판사 앞에서 소명을 하고 또 영장 실질 심사를 참가하기 전에 언론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조사를 받고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런 점은 억울하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좀 온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부 기자죠. 강경석 기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안타깝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짙게 듭니다.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의 어떤 혐의를 꾸준히 부인을 해왔고 또 실제로 법원에 나가서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그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이긴 하지만 동시에 혐의가 그만큼 위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지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유종 기자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면 헌재에서 먼저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언론의 조명만 받고 안 좋은 꼴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 이 강부영 판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평판사예요.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부장판사 뭐 이런 급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경우 아닌가요? 글쎄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요. 아, 그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체에 영장 전담 판사가 딱 3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지 못했다 뿐이지 부장판사로 그러니까 영장 전담을 할 만큼 형사재판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시킨 것이고 네. 또 이렇게 자동 배정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법원에서 선별을 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아하. 콕 집어서 맡긴 것도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사건에는 사실은 그 세 분의 어떤 영장 전담 판사들끼리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집단지성의 결론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네. 당 판사 한 사람만의 어떤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